신흥 사랑주택 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27일 조천읍에서 신흥 사랑주택 준공 및 입주 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청춘 조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또 복지 기능까지 갖춘 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의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신흥사랑주택은 조천읍 신흥리 11-1번지 1호에 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해서 부지 면적 3,473제곱미터 규모의 연면적 6,658제곱미터 규모의 건축을 했습니다. 임대주택 80호와 실버 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7년 10월에 착공한 지에 약 2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제곱미터와 33제곱미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문턱을 없애고 또 응급 비상비를 설치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실버 복지관에는 강당, 건강관리실, 식당, 미용실, 도서관, 일자리 공간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신흥사랑주택은 우리 시가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LH에 위탁해서 건설을 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된 신흥사랑주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 초기부터 조천발전위원회, 또 신흥사랑주택 추진협의체회의, 또 청춘조천사업 물리한 나눔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설계와 또 운영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신흥사랑주택은 내년 하반기에 이전할 예정인 세종시 보건소와 가깝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조천역, 또 버스터미널, 세종 전통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과도 접근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신흥사랑주택은 집이 없는 저소득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료를 주변 지역의 약 30 내지 40% 수준으로 책정을 했고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돌아가실 때까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실버 복지관은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의료, 복지, 문화 서비스를 함께 누리고 건전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흥사랑주택은 아직까지 미분양 주택이 15호가 남아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세종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또 복지관은 민간 위탁을 위한 절차를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복지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흥사랑주택 외에도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라든지 세종형 쉐어하우스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주거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안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일 오후 3시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된 심포지움을 내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에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국회 분원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입지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논의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위가 주최하고 또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에는 연구를 맡았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과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안성호 한국 행정연구원장께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또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또 박무익 행복정차장, 또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또 윤수정 공주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또 의지를 다지는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주와 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현재 우리 시의 양돈 농가는 59호고 또 사육 두수는 95,000두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 동향을 또 예의주시하는 한편 또 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긴급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7일 방역에 관한 그 단계를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해서 우리 시에서도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사 및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거점 소독 시설, 또 통제 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방역 방제기 등을 장착한 소독 차량을 동원해서 순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서 양돈 농가에 수시로 이러한 상황을 전파하고 또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양돈 농가를 방문한다든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 여행하는 일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농축산물 가공품 반입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나라에서 함께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지열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시민들의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민시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13건 중 2건을 선정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자동 클린넷 및 공중 화장실 관리 개선 요청에 대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세종시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인데요. 깨끗하고 청결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자동 클린넷 지표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따금 시 공중 화장실 이용 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은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동 신재생에너지 특화 단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이 단지에는 주택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건축 연면적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 용량이 결정되다 보니 건축 면적이 큰 경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큰 발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가이드라인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자동 클린넷인데요. 자동 클린넷은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면은 지하 관로를 따라서 이송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용 시간에 제한도 없고 또 악취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설이고
지금 현재까지 6개 집합시설을 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투입구 관리가 좀 잘못돼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집합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투입구에 쓰레기를 좀 제대로 잘 버려야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용자들께서는 이제 가끔은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좀 쓰레기를 흘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때 좀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집합시설에서 이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설계 당시부터 집합시설을 지하에 설치를 해서 냄새가 이제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집합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방지 시설을 좀 설치해서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악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매월 또 악취를 측정해서 기준을 초과한 것이 있는지 하는 것도 따져보고, 또 그 과정에서 개선 보완할 점이 있는지 하는 것들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 화장실은 우리 시 관내에 모두 10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이제 간이 화장실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수도 연결이 가능한 곳은 이제 수세식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하수도관하고 연결이 가능한 수세식 공중 화장실은 그런 대로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이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고 난 바로 직후에는 아무래도 냄새도 없고 깨끗하게 관리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좀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 화장실, 예를 들어서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는 하수도관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또 근데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곳에서도 이제 좀 더 분뇨 처리 주기를 좀 단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역시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더 쓰고 또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은 이제 아마 고운동 주민이신 것 같은데요. 신재생 에너지 특화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법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게 아니고, 행복도시 이제 건설청에서 행복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곳은 특별히 신재생 에너지 특화단지로 만들기로 하고, 그런 계약 조건을 가지고 조건을 부여해서 또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시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규제라기보다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겠다 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서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이제 강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맞아 그 당초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지켜주셔야 될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해서 제대로 지켜주도록 하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러한 규제 방식을 통해서 많이 보급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를 좀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책들도 강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좀 말씀하신 분의 뜻대로 좀 답변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미리 약속이 돼서 매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약속된 대로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김 기자님, 김재 기자님. 예. 로컬투데이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 세종시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심포지엄도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요즘엔 최근 일각에서 국회 문헌 무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정치인은 국회 문헌은 세종이 아닌 대전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세종시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하나 부탁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한겨레에서 기사가 났듯이 세종시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청와대의 내부적 답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에 대해서 세종시에 대한 입장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는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좀 확산돼 가고 있고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이미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결정되고 건축물 규모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실무적인 연구를 국토연구원에서 했고 그 결과가 지난 8월 13일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부 좀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세종 시민들, 충청권 주민들이 힘을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전에 국회 의사당을 이렇게 분원을 설치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로 좀 바람직한 의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요. 설계비가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설계비가 반영돼서 이미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위치를 또 대전이라든지 또 오송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이를 지금 추진 단계상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대전에 국회 분을 설치된다든지 하면은 지금 국회와 정치를 담당하는 국회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청사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는 그런 비효율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텐데 그 대전에 설치하게 되면은
역시 그 비효율이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적절한 주장이라 이렇게 생각지 않고 이미 그동안에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 단계까지 왔는데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는 쪽으로 좀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우리가 2012년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왔던 사항이고 이 역시 또 찬반이 있는 사항입니다. 청와대 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바로 또 그 기사가 나온 후에 청와대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러면 청와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이것은 아직까지 그리 확정된 바가 없는 사항이다.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를 믿고 거기에 맞춰서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 보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보도가 나왔겠습니다만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그 공식적인 발표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국민의원님. 네, 세종경제신문에 보여줍니다. 그 앞에 기자님에 이어서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상관이 여쭤보고 그다음에 신흥사랑주택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회 분원이 설치된다고 해도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 의원님들이 집중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 분원에서 세종시에서 얼마나 회의를 많이 열고 사실 그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가 사실 그것도 문제거든요. 뭐 분원만 설치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는 이런 주장이 상당히 지금 지배적으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세종시 주민들도 그때 당시 국회 분원 설치 당시에 한 13,000명 정도만 또 호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분원이 설치된다고 해도 이게 꼭 어떤 큰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느냐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사랑주택인데요. 그 신흥사랑주택을 1년 전 관리비를 3억 5천씩 시에서 지원한다고 그 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모 의원님께서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대 아파트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세종시설관리공단하고 세종복지재단하고 같이 이제 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세종복지재단은 뭐 위탁 거기서 빠진 건지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 하는 얘기는 나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물론 찬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을 해서 국회나 청와대 같은 헌법기관들 모두 이전해서 우리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게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고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헌 결정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하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봤는데 대부분은 지금 국회하고 정부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는 행정 비효율성에 대해서 다들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오히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 과거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과거보다는 많지 않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작년 정기국회에서 설계비가 반영된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 설계비를 반영할 때는 여야 간의 협의도 있었을 것이고 여야 간의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는 데 대해서는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청원 이런 부분은 의견이 있더라도 의견이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국민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청원에 참여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서 청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뭐 국회 청원까지는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양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이렇게 다시 찬반 논쟁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이 사업 추진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단계까지 이르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신흥사랑주택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5년간인가요? 5년간 동안은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흥사랑주택의 운영 책임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가 일부를 좀 부담해야 될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 이제 사시게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노령층이기 때문에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에서도 뭐 일정 부분 좀 부담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좀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복지관은 저희 생각에는 처음에 이게 우리 복지재단이 있고 그래서 복지재단에 이제 바로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이제 복지재단에 그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별도로 위탁 근거를 뭐 조례라든지 이래서 따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경쟁을 통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람직스럽기는 우리 공 기자님 말씀대로 복지재단에 맡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현행 시스템상 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자님. 세종방송 이병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신흥사랑주택 관련인데요. 신흥사랑주택 관련입니다. 지난달 그 5월달에도 서창행복주택이 450가구 입주했고요. 이번에 또 입주하게 되는데 매번 그 정해진 첫 번째 기간 동안에 좀 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미분양 경우인데 일반 주택하고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다를 수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하고 달리 하자보수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지금 발생한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조류독감 매번 이제 그 거의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간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 가축 방역을 하기 위한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 이런 부분들보다는 차라리 일괄 확산이 돼서 오기 전에 일괄 구입을 해버리는 방식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예, 우선 그 신흥사랑주택, 신흥행복주택, 신흥사랑주택 그 경우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분양했던 서창 행복주택의 경우도 그렇고 미분양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입주 대상을 좀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창 행복주택도 그렇고 신흥사랑주택도 그렇고 건설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하게 입주자를 이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분양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되게 이제 입주하신 분들이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시라서 미리미리 좀 입주 신청을 하기보다는 건물이 준공되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입주 의향을 밝히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입주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좀 요건에 좀 맞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입주 대상을 넓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주택을 건설한 취지에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본 취지에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신흥사랑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된 게 15호가 있습니다. 15채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또 해당되는 분들이 희망을 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은 역시 우리 그 시공업체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하자보수에 관한 그 책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시공사가 그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또 건축주는 이거는 이제 다 분양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우리 시에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시공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자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하자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분들께 초기 단계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입주자와 긴밀히 좀 협의를 해서 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또 하자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고 과거에 뭐 부지액이라든지 또는 뭐 AI라든지 뭐 이런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미리 이제 중앙정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그런 방법 절차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아직은 그 발병하지 않은 그런 가축들까지를 살처분 하는 게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좀 꼼꼼하게 좀 따져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처분하자는 게 아니라 상태가 괜찮을 때 사들여서 이루지 또는 이제 우리 시에서 사들여서 뭐 도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뭐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뭐 우리보다는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또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매뉴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생각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판단하기보다는 농식품부하고 또 긴밀히 협조를 해가면서 농식품부에서 정해준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임 기자님. 예. 예, OTN 임헌선 기자입니다. 예,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간이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전국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야산에 또 절 주변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사찰 주변에 있는 화장실하고 물론 이제 개인의 이제 문제지만은 정부에서 일하는 간이 야산에 있는 화장실 수거 관계에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의 도련마을 1단지서부터 8단지가 이 하천에 잘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류에 보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데 있는데요. 거기에서 약간 비가 온다거나 기타 관리 소홀로 도련마을 1단지에서 8단지 공원화 된 것이 이 관리가 엉망진창으로 변해지고 있는 현재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생활권의 개발을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될 사항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대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간이 화장실 자체를 뭐 수거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거기 이제 분뇨를 수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과학적인 뭐 그런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수거해 나와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만족할 만한 정도의 기술 개발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뭐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는 이제 건설 중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건설된 곳이 이미 준공된 곳이 공사 중인 공사 현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최근에 이제 보람동 같은 경우에도 공사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주변 아파트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뭐 상류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흙탕물이 흘러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좀 꼼꼼하게 좀 달고 또 그게 또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밖에 해결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좀 조건을 꼼꼼하게 좀 부과하도록 하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좀 단속을 좀 엄격하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 기자님. 예. 네, 대전 인터내셔널 최세일 기자인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관련해서요. 지금 경기도하고 접경 지역인 천안 쪽에 거점 소득 시설이 아직도 설치가 안 됐어요. 아직도.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유입이 됐다면 충남도를 경유해서 세종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데 저희가 지금 거점 시설을 세 군데로 지금 확대했잖아요. 전이, 연서, 부강 이렇게 세 개인데 저희가 각자 우려하는 건 공주 쪽이에요. 혹시 공주 쪽에서 우회해서 공주 쪽에서 들어오는 장군면 쪽에 거점 소득 시설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혹시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예, 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최 기자님. 버튼 좀 눌러주세요. 춘현수 재무수입니다. 지금
그 천안 인근에 위치한 소정면 세종 첨단 일반 단지나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그 종사자들이 거주할 주택이 없어가지고 인근 천안시나 조치원읍에서 출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단지 입주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산업단지 인근에 시급히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시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필요성은 뭐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전이 쪽에 아파트 단지를 좀 건설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있고요. 저 민간 업체에서 뭐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서 조속히 건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민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늘 이제 걱정하는 것이 이게 실제로 뭐 수요는 그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입주로 이어질 만한 수요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게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많을 것인지 적을 것인지에 대한 뭐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시에서 뭐 필요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것으로